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23번째 시간으로 CRM 두 번째 주제인 캠페인 KPI와 A/B 실험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객을 세분화하고 RFM으로 고객 상태를 진단하고 이탈 위험 고객에게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캠페인을 실행하고 그 성과를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가설을 설계하고 실험 지표를 정하고 결과를 학습 루프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캠페인은 감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실험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현장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마케터가 캠페인을 실행하고도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정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데이터는 있지만 데이터로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율이 올랐다라고 성공인지, 클릭률이 높아졌다고 성공인지, 구매 전환율은 올랐지만 수신 거부율도 늘었다면 성공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PI 설계에서 A/B 실험, 그리고 학습 루프로 이어지는 CRM 캠페인의 과학적 운영 방법을 익히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입니다. 좋은 KPI와 나쁜 KPI의 차이를 이해하고 캠페인의 진짜 성과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실험할 것인가입니다. A/B 테스트를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입니다. 실험 결과를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조직의 지식으로 축적하는 학습 루프를 구축해야 합니다. 캠페인의 목적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다음 캠페인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체 흐름은 5부분입니다. 먼저 KPI 체계 실험 설계 원칙, 통계적 유의성, 학습 루프 모델을 다룹니다. 이어서 쿠팡, 카카오,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아마존, 토스 사례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실험 문화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 아이스 점수, 실험 로드맵, 통계 도구, CRM 플랫폼 연계, 결과 문서화 시스템을 다룹니다. 이후 A/B 실험 설계서를 직접 구성하는 실습으로 연결하고 마지막에는 핵심 요약, 90일 실행 과제, 참고 자료와 다음 학습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KPI입니다. KPI는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며 CRM에서는 고객과의 관계의 건강도를 보여주는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크다고 좋은 지표는 아닙니다. 좋은 KPI는 스마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목표와 관련성이 있으며 기한이 명확해야 합니다. CRM 핵심 지표에는 신규 회원 가입률과 고객 획득 비용 같은 획득 지표, 첫 구매 전환율과 온보딩 완료율 같은 활성화 지표, 재구매율과 이탈률 같은 유지 지표, 고객 생애 가치와 ARPU 같은 수익 지표, NPS와 리퍼럴 전환율 같은 추천 지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올바른 KPI 설계 원칙입니다. 모든 지표가 KPI가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허용 지표와 실행 지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총 앱 다운로드 수, 페이지 뷰, SNS 팔로워 수는 숫자는 커 보이지만 비즈니스 성과와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7일 내 재구매율이나 이메일 클릭 후 구매 전환율은 특정 행동 변화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행 지표가 됩니다. 또한 조직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는 북극성 지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의 숙박 예약 건수처럼 핵심 가치 창출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 하나의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A/B 실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A/B 테스트는 동일한 모집단을 두 그룹으로 무작위 분리한 뒤 하나의 변수만 다르게 처리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통제 실험입니다. 느낌이나 경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데이터로 결론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대조군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그룹이고 실험군은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그룹입니다.
무작위 배정은 편향을 제거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충분한 표본 크기도 통계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입니다. 제목도 바꾸고 이미지도 바꾸고 발송 시간도 바꾸면 무엇 때문에 성과가 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험에서는 하나의 변수만 바꾸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통계적 유의성과 검정력입니다. A/B 테스트 결과를 해석할 때 통계를 무시하면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밸류는 결과가 우연에 의해 발생했을 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P-값이 0.09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합니다. 신뢰 수준은 보통 95%를 사용합니다. 검정력은 실제 효과가 있을 때 그것을 감지할 확률이며 보통 80%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최소 감지 효과인 MD는 실험에서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과 크기입니다. 작은 효과를 감지하려면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개념은 가설 설계 방법론입니다. 좋은 실험은 좋은 가설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가설은 변경 사항을 적용하면 특정 고객에게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그 이유는 근거 때문이라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발송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면 직장인 고객의 오픈율이 15%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은 구체적입니다. 출근 직후 이메일을 확인하는 행동 패턴이라는 근거도 있습니다. 좋은 가설에는 하나의 변수, 측정 가능한 수치 목표, 데이터나 인사이트 근거, 실험 기간과 표본 크기, 실패했을 때의 학습 방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핵심 개념은 학습 루프와 실험 문화입니다. 단발성 A/B 테스트는 일회성 지식에 그칩니다. 강력한 CRM 조직은 실험 결과를 조직 학습으로 전환하는 루프를 운영합니다. 먼저 데이터, 고객 인터뷰, 경쟁사 분석을 바탕으로 가설을 생성합니다. 이어서 KPI, 표본 분배, 기간, 성공 기준을 명확히 해 실험을 설계합니다. 그 다음 캠페인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중간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이후 통계 검증과 세그먼트별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탐색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문서화해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 자산으로 관리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쿠팡의 개인화 추천 실험입니다. 쿠팡은 수백만 SKU를 보유하고 있지만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찾지 못하면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뉴스레터의 클릭률이 정체되고 일괄 발송 방식의 한계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구매 이력 기반 개인화 추천 이메일과 일괄 베스트셀러 이메일을 비교하는 A/B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개인화 그룹에서는 오픈율이 23%, 클릭률이 41%, 구매 전환율이 18% 개선되었습니다. 핵심은 더 좋은 콘텐츠보다 나를 아는 콘텐츠가 고객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카카오의 푸시 알림 최적화입니다. 카카오는 동일한 메시지를 오전 7시, 10시, 오후 1시, 6시, 9시처럼 발송 시간대별로 분리해 세그먼트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바꾼 것은 단 하나, 언제 보내는가였습니다. 그 결과 연령대, 직업, 앱 사용 패턴에 따라 최적 시간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개인별 최적 발송 시간 자동화, 즉 샌드 타임 옵티마이제이션을 도입했고 전체 푸시 알림 클릭률이 평균 27% 개선되었습니다. 같은 메시지도 언제 누구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세 번째 사례는 넷플릭스의 썸네일 A/B 실험입니다. 넷플릭스는 매 순간 수천 개의 A/B 테스트를 동시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썸네일 이미지 최적화입니다.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각기 다른 이미지를 사용자별로 표시해 클릭률과 시청 시간을 높입니다. 같은 영화라도 국가, 연령, 시청 이력에 따라 최적 썸네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액션 영화에서도 어떤 세그먼트는 폭발 장면보다 주인공 얼굴 클로즈업에 더 잘 반응했습니다. 썸네일 최적화만으로 시청 시간이 평균 20에서 30% 증가했습니다. 작은 시각 요소도 고객 행동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에어비앤비의 가격 표시 실험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검색 결과에서 가격을 표시하는 방식 하나를 바꾸는 실험으로 예약 전환율과 고객 경험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실험 변수는 세금과 청소비를 포함한 총 금액 표시와 일박 기준 금액만 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총 금액 표시 그룹의 클릭률이 감소해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 금액 표시 그룹의 재예약률과 NPS가 더 높았습니다. 투명성이 장기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인 것입니다. 단기 전환율만 KPI로 설정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아마존의 이메일 빈도 실험입니다.
아마존은 이메일을 더 많이 보낼수록 매출이 증가하는가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주 1회, 3회, 5회, 7회 발송 그룹으로 분리 실험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더 많이 보내면 더 많이 팔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 5회 이상 발송 그룹에서 수신 거부율이 급증하고 장기 고객 유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최적 빈도는 세그먼트별로 달랐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발송 빈도 개인화 모델이 도입되었습니다. 양보다 관련성이 핵심임을 데이터로 증명한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토스의 금융상품 추천 실험입니다. 토스는 앱내 금융상품 추천 카드의 카피 문구를 비교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내게 맞는 카드 알아보기. 그리고 고객 이름을 활용한 개인화 혜택 문구를 동시에 비교했습니다. 개인화 문구는 클릭률을 34%, 신청 완료율을 22% 개선했습니다. 토스는 이 인사이트를 전사 카피라이팅 가이드라인에 반영했습니다. 고객은 일반적인 혜택보다 나를 위한 혜택에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개인화는 알고리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에서도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아이스 우선순위 점수입니다. 수십 개의 실험 아이디어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객관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이스는 임팩트, 컨피던스, 이즈의 약자입니다. 임팩트는 실험이 성공했을 때 핵심 지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봅니다. 컨피던스는 이 가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봅니다. 이즈는 실행하는데 얼마나 적은 리소스가 드는지 봅니다. 각 항목을 1점에서 10점으로 평가하고 평균을 내면 아이스 점수가 됩니다.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실험 로드맵을 구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실험 로드맵 설계입니다. 실험은 개별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분기 단위 실험 로드맵을 구축하면 자원 배분과 학습 속도를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실험 백로그를 구성하고 아이스 점수를 산정해 우선순위를 확정합니다.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상위 3개 실험 설계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자 검토와 승인을 받습니다. 다섯째 주부터 여덟째 주까지는 실험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주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아홉째 주와 열째 주에는 결과 분석과 통계 검증, 인사이트 문서화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11째 주와 12째 주에는 승자를 전체 배포하고 다음 분기 백로그를 업데이트합니다. 세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표본 크기 계산입니다. 표본이 너무 작으면 실제로 없는 효과를 있다고 판단하는 1종 오류나 실제 효과를 놓치는 2종 오류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표본 없이 실험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표본 크기를 정할 때는 현재 대조군의 기준 전환율, 감지하고자 하는 최소 효과 크기, 유해 수준, 검정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전환율 5%에서 1%포인트 개선을 감지하려면 사전에 필요한 표본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아 보인다고 중간에 멈추는 피킹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실험 종료 시점은 미리 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세그먼트 분석 전략입니다. 전체 평균 결과만 보면 중요한 인사이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별 분석은 누구에게 무엇이 효과적인지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인구통계 세그먼트에서는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봅니다. 같은 캠페인도 20대와 40대에서 정반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행동 세그먼트에서는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고빈도 구매자와 저빈도 구매자, 채널별 진입 경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합니다. 디바이스와 채널 세그먼트에서는 모바일과 데스크톱, iOS와 안드로이드, 이메일과 FC와 SMS 반응을 비교합니다. 다섯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CRM 도구 연계입니다. 대표적인 도구로 브레이즈, 에어브릿지, 앰플리튜드가 있습니다. 브레이즈는 실시간 개인화 메시지와 내장 A/B 테스트 기능, 캔버스 플로우를 통한 여정 실험에 강점이 있습니다. 에어브릿지는 모바일 어트리뷰션 연계, 딥링크 실험, 코호트 분석에 유용합니다. 앰플리튜드는 이벤트 기반 행동 분석, 실험 결과 시각화, 퍼널 분석에 적합합니다. 도구를 선택할 때는 표본 분배와 통계 계산 자동화, 실시간 모니터링, 세그먼트 분석, 기존 데이터 인프라와의 연동, 그리고 월간 활성 사용자 기반인지 이벤트 기반인지 비용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실험 결과, 문서화 시스템입니다. 실험 결과를 조직의 자산으로 만들려면 체계적인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문서에는 검색 가능한 실험명, 변경 사항과 타겟과 효과를 담은 가설, KPI와 성공 기준, 실험 기간, 결과 요약, 통계적 유의성 여부, 세그먼트 분석,
학습과 다음 실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수신 시간 최적화, 2026 Q3처럼 이름만 보아도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성공 여부보다 학습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남겨야 합니다. 이제 A/B 실험 설계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완성할 산출물은 실제 캠페인에 적용 가능한 A/B 실험 설계서 한 장입니다. 설계서 없이 진행한 실험은 결과 해석이 어렵고 이해관계자 설득도 어렵습니다. 사전에 성공 기준을 명문화해야 실험의 객관성이 보장됩니다. 설계서에는 5가지가 들어갑니다. 실험 배경과 목적, 가설 정의, 변수와 그룹과 기간을 포함한 실험 설계, KPI와 성공 기준, 리스크와 결정 규칙입니다. 실험은 실행 전에 이미 판단 기준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작성 단계는 가설입니다. 좋은 가설은 실험 전에 결과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템플릿은 명확합니다. A를 B로 변경하면 특정 고객 세그먼트의 KPI가 예상 변화량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며 이는 데이터나 인사이트나 이론 근거에 기반한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CTA 버튼 색상을 회사에게서 오렌지로 변경하면 30대에서 40대 여성 고객의 클릭률이 현재 대비 15%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은 측정 가능합니다. 내부 히트맵 분석에서 해당 색상 영역의 시선 집중도가 높았다는 근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메일을 더 잘 만들면 성과가 좋아질 것이라는 문장은 측정도 어렵고 변수도 불명확합니다. 두 번째 작성 단계는 실험 설계 변수 정의입니다. 실험이 오염되지 않으려면 4가지 변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독립 변수는 내가 변경하는 단 하나의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제목 문구입니다.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결과,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율이나 클릭률입니다. 통제 변수는 실험 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발송 시간이나 대상 세그먼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혼입 변수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입니다. 국경일, 경쟁사 프로모션, 대형 뉴스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담당 캠페인을 하나 정하고 이 4가지를 각각 한두 문장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성 단계는 KPI와 성공 기준 설정입니다. 1차 KPI는 실험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단 하나의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클릭 후 72시간 내 구매 전환율입니다. 이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는지가 성공 판단의 중심입니다. 2차 KPI, 즉 안전지표도 필요합니다. 1차 지표가 좋아져도 수신 거부율이 1%를 초과하면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 기준은 수치로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험군의 전환율이 대조군 대비 10% 이상 개선되고 P값이 0.09 미만이며 각 그룹 표본이 2,500명 이상일 때 승자로 선정한다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작성 단계는 최종 설계서 검토입니다. 실험으로 넘어가기 전 10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설에는 단 하나의 변수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공 기준은 수치로 명확해야 합니다. 표본 크기는 사전에 계산되어야 합니다. 실험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무작위 배정 방법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안전지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중단 기준도 사전에 정의되어야 합니다. 혼입 변수가 식별되고 통제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 분석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문서화 위치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통과해야 실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KPI는 비즈니스 목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허용 지표를 피하고 실행 가능한 북극성 지표를 중심으로 캠페인 성과를 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A/B 실험은 과학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의 변수, 충분한 표본, 사전 정의된 성공 기준이 실험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셋째, 학습 루프가 경쟁 우위를 만듭니다. 실험 결과를 문서화하고 조직 지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있는 팀이 장기적으로 이깁니다. 넷째, 아이스 점수로 실험을 우선순위화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영향도, 확신도, 실행 용이성을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90일 실행 과제는 3단계입니다. 데이 1부터 30까지는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캠페인의 KPI를 재정의하고 허용 지표를 제거하며 북극성 지표 하나를 팀 내 합의로 선정합니다. A/B 실험 설계서 템플릿도 팀 위키에 공유합니다. 데이 30일부터 60까지는 첫 실험 실행입니다. 아이스 점수 기반으로 실험 아이디어 5개를 선정하고 상위 1개를 완전한 설계서로 작성한 뒤 실행합니다. 중간 모니터링 주기를 설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주간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데이 60일부터 90까지는 학습 루프 확립입니다. 결과를 문서화하고 성공과 실패 여부보다 무엇을 배웠는가를 중심으로 회고하며 다음 분기 실험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다음 학습 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통제 실험을 이해하려면 트러스트워디 온라인 컨트롤드 익스페리먼트가 도움이 됩니다. 린 애널리틱스는 지표 중심의 성장 사고를 익히는 데 유용합니다. 넷플릭스 테크놀로지 블로그의 실험 플랫폼 자료도 참고할 만합니다. 표본 크기 계산에는 에반 밀러 계산기, 옵티마이즐리 통계 엔진 문서, VWO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RM 세 번째 주제인 고객 세그멘테이션과 개인화 전략을 다룹니다. RFM 분석, 클러스터링, 머신러닝 기반 세그멘테이션, 초개인화 캠페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나 관심 있는 브랜드의 고객 세그먼트를 3가지 이상 정의해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